이번 영상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이고 단기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고할 만한 12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의대 의학교육진흥원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 자료는 아래 보여드리는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2가지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활용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의과대학생들에게 미래 의사로서 꼭 제공되어야 할 기회 내지는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연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발전을 인식하고 그러한 발전이 보고되는 다양한 문헌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임상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의사과학자라고 일컫는데 연구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연구로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연구로 알아낸 것 사이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일입니다. 학생의 연구 수행 및 활용에 참여가 유용한 이유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과대 학생들이 미래에 임상의가 되었을 때 필요하게 될 근거 기반 의학적인 실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실제의 어떤 연구 현장이나 연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학생의 숫자는 아주 많은 데 비해서 실제로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장소 혹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숫자만큼 충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12가지 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에 학생을 참여시켜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learning by doing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수동적인 청중의 입장으로 있을 때는 호기심을 상실하고 점차 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배운 내용을 보다 장기 기억으로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의과대 학생들이 초기에 연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연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관점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연구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이 연구 활동이 실제 환자 진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환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어센틱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실세계와 관련된 과제 수행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학습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료로 연구를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성이라고 번역한 이 어센티시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로부터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예컨대 100명가량의 혹은 적어도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교육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은 모든 학생들이 조금씩 데이터를 수집하되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은 비록 소량이지만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다 한데 모으면은 연구에 활용할 만한 대규모 데이터의 규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학생에게 자율성의 느낌이나 오너십, 그리고 이런 실제성의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수집한 자료가 모두 모여서 전체 세트를 이루는 하나의 집단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기를 수도 있고 개인의 책임감을 조금 더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이 연구에 자료 수집하는 역할로 참여했을 때는 연구 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윤리심의위원회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제 환자 자료로 연구를 하게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과 직접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임상 사례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는 곧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학생의 학습 요구와 학습에 대한 의지, 동기, 참여, 지속성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호기심은 조금 더 많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 즉 이 연구를 지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설을 표현하고 또 불확실성 내지는 연구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학습자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수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설과 의구심을 표현할 때 학생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불확실한 것이 괜찮다는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과 의견,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연구 참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생에게 자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율성, 즉 오토노미란 STT라고 쓴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개도 이 팁의 후반부에 다른 곳에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학생에게 연구와 관련되어 자율성을 주는 방법은 연구 프로젝트 내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직접 연구 주제와 혹은 연구 질문을 선택하게 하게 함으로써 학생은 본인이 연구와 관련된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에게 직접 자신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직접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연구 질문에 대해서 내린 나름의 답을 동료 학생들이나 혹은 같이 연구하는 선배 혹은 동료 연구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학생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대규모 세션과 소규모 세션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연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있을 때 대규모 세션의 역할은 강의를 통해서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구 분야나 내용과 관련 없이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연구 수행의 기초적인 내용이라든가 연구 윤리와 같은 내용은 대규모 세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규모 세션에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 되고 그로써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세션, 즉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춰서 뿔뿔이 흩어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지식을 적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면서 실제성과 관련성을 더 높여주는 과정이고, 학생들은 이러한 소규모 세션에서의 실제 연구 참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팁은 연구의 과정을 비계, 즉 스캐폴드하는 방식으로 소그룹 세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결정 이론에서 자율성이 첫 번째 중요한 심리적 욕구라고 했는데, 역량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욕구로서 특정 영역이나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 혹은 자신감의 개념과도 유사성을 갖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느낌 혹은 충분한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감이 있을 때 학생은 보다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역량과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갖추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은 의과대학 학부 과정에서 처음 연구를 수행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계, 즉 스카폴드라고 설명한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학생이 성공적으로 초기 경험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선배 연구자가 적절히 서포트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그룹에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를 배정함으로써 이 교수자는 적절한 비계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학생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세션에 교수자를 선택할 때에는 영감을 줄 수 있는, 즉 인스파이어링한 연구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소그룹으로 나뉘었을 때 그 소그룹 세션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 전체를 담당하는 한 명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멘토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은 이 멘토와의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지속적 관계를 통하여 관계의 연속성을 갖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프로처블 멘토로서 적절한 사람은 매일매일 연구를 하는 PhD 학생이라던가 혹은 주요 업무가 임상진료보다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등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연구에 관한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연구와 관련된 학생들의 열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대그룹 혹은 소그룹 단위의 세션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그 과정 속에서 동료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관계성, relatedness라는 자기결정 이론의 세 번째 심리적 욕구입니다. 관계성이란 그 말대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는 것을 말하며 연구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이러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상황이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진행하는 연구를 주제로 동료와 토론하여 보다 심화된 이해를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토론 과정은 일종의 의사소통으로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며 다른 친구들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가 충분히 정리가 되고 연구가 막바지에 이른다면 그것을 글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의 디세미네이션은 어떤 연구 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인의 연구 결과를 글로 작성해 보는 과정은 연구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학술적 글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이면서 어떻게 하나의 과학적 연구 결과물이 학계에 공유되고 발표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연구가 잘 진행된 경우 이렇게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성공 경험으로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연구자로서 동기부여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최종 결과물을 구연 발표 혹은 포스터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학생 수십 명에서 100명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이 연구 과정을 진행했을 때 개별적으로 진행한 연구의 내용을 실제 학술대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에는 동료 학생이나
그 연구를 지도한 교수자, 그리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 등이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의 기대 효과는 학술 결과물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연습이 되고, 또 이 과정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주인의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청중은 학생에게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 프로젝트 혹은 연구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학생들끼리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체 연구 과정을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고서와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이 어쨌거나 공식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될 때는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식 시험과 같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식 시험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연구자는 어떤 시험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논문이나 구연 발표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연습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결합해서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가지를 모두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다면은 아주 실제와 가까운, 실제 연구와 가까운 연구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면서도 그것을 서로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십시일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임상 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뭔가 직접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섹션과 각 학생들이 자신의 주제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세션이 균형을 필요에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소그룹 세션에서는 소그룹 세션을 담당하는 연구자를 배정하여 학생이 초보 연구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비게 해줄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끼리 동료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가 정리가 되면 글로 혹은 구연 발표 혹은 포스터 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준다면 학생에게 의미 있는 연구 참여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